항상 제가 하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항상 축구 선수가 될 거야. 근데 나는 마지막에 무조건 전북현대 선수가 될 거야. 그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었어요, 주변에. 전북현대라는 팀은 솔직히 아무나 갈 수 있는 팀이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고, 그런 팀에서 나를 데리고 간다고? 이게 좀 만감이 교체했죠.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이게 현실적으로 뭔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 이게 꿈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전북현대 박진섭 선수입니다. 제가 사실 축구선수 꿈을 키울 수 있었던 건 제가 전주성에서 사실 전북 경기를 보면서 그 꿈을 키웠거든요. 친형이 축구부를 다니고 있을 때 제가 그 축구부를 가면서 이제 전북 경기를 이제 다 같이 보러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가지고 이제 경기를 보러 갔는데, 모르겠어요. 왠지 모르게 그냥 그 경기를 보는 순간 저도 온몸에 전율이 돋으면서, 아, 저 그라운드 안에서 제가 뛰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냥 그때 딱 보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북 선수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컸었어요. 항상 제가 하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항상 축구 선수가 될 거야. 근데 나는 마지막에 무조건 전북현대 선수가 될 거야. 그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었어요, 주변에. 지인들이나 뭐 친구들, 선후배들은 다 진짜 꿈을 이뤘구나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죠. 그래가지고, 네. 초등학교 때부터는 나름 그래도 축구를 잘하는 선수라고 좀 착각을 하면서 운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나름 그래도 주변에서 항상 잘한다는 소리를 해주고, 경기 때는 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뭐 경기가 잘 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우리 팀에서는 가장 잘하고 에이스고 뭐 나보다 잘하는 선수는 없을 거야, 이런 착각 속에서 그냥 당연하게 제가 프로 선수가 될 줄 알았고 국가대표 선수가 될 줄 알았던 그런 착각 아닌 착각을 하면서 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좀 잘하는 선수들이 모여서 하는 이렇게 약간 상비군 소집이 있었어요. 그 소집을 갔었는데 그때 깨달았던 거죠. 와, 진짜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저보다 잘하는 선수가 너무 많았고 특출난 선수들이 너무 많았고, 거기서 한번 충격을 먹었었어요. 그러면서 아직 많이 부족한 선수구나라는 걸 좀 느꼈고, 내가 이 선수들보다 더 잘해야 결국에는 선수가 될 텐데 라는 좀 그렇게 좀 고민에 빠졌던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좀 더 좋은 선수로 거듭이 날까라는, 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고민이 이제 그 시점부터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계속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사실 조금 왜소하고 키가 좀 많이 작은 선수였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제가 키가 10 몇 센치씩 갑자기 1년 안에 그렇게 확 자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체적인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옛날에 하던 축구 스타일 자체가 이제 축구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신체적인 밸런스도 깨지고 저만의 그 축구를 하던 리듬 같은 게 깨지다 보니까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좀 슬럼프 아닌 슬럼프가 왔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거를,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운동밖에 없겠구나. 그냥 혼자만의 뭐 훈련이라든지 팀 훈련이라든지 뭐 훈련으로밖에 극복할 수 없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그때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도 진짜 열심히 하고 개인적으로 훈련을 좀 많이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갈 수 있는 대학교는 몇 군데라도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름. 권역 리그에서 득점 2위도 했었고, 그래도 권역 리그 우승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전라북도권 안에서는 좀 제가 그래도 저를 좀 원하는 팀, 그 대학교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사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고, 아, 내가 진짜 축구를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게 현실이구나라는 걸 좀 느꼈고요. 진지하게 축구를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저희 아빠가 좀 많이 그건 아닌 것 같다, 지금 한번 기다려보자, 분명히 갈 수 있는 대학교는 있을 테고 어디라도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계속 고민하는 찰나에 이제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이제 감독님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죠. 저는 사실 선택권이 없었어요. 거기 말고는 제가 그 학교를 진학하지 않으면 사실 축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된 거죠. 그때 마음을 좀 독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
사실 많이 열악했거든요. 학교 자체가. 저도 처음 들어보는 학교였고 수없이 선수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계속 선수들도 엄청 자주 바뀌었었고요. 환경 자체도 사실 축구에만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었고, 주변에서는 이제 그런 학교를 왜 진학을 하냐, 뭐 잘한다 하더니 결국엔 가는 학교는 그 학교구나 라고 주변에서 얘기도 많았고, 저희 가족들도 그런 창피함도 많이 당했었고, 그러면서 좀 마음을 더 독하게 먹고 진학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꿈이 너무 뚜렷했고 제가 이루어내고 싶었던 꿈이었고, 그거 하나만 보고 좀 버텼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축구선수 되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로만 버텼던 것 같아가지고, 많은 선수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하게 저와 같은 이제 꿈을 목표로 하는 선수들이 이제 몇몇 있었어요. 그 선수들이랑 진짜 가족같이 맨날 진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지내면서 우리 축구선수 될 거 상상하면서 항상 같이 개인 훈련하고 팀 훈련하고 경기에 나가고 이런 얘기 하면서 우리 좀 잘 버텨내자, 서로 이렇게 막 동기부여 심어주면서 그러면서 막 버텼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름 대학 생활 자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불구하고 그 동료들, 선배들을 잘 만나가지고 그 생활을 조금 잘 버틸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차게 막 나는 될 거야,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무조건 될 거야 라고 얘기는 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항상 그 불안감이 공존했고, 근데 그 불안함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거는 사실 그냥 계속 훈련하고 저 스스로 노력하고 하다 보면 분명 좋은 상황들이 나한테 찾아올 거야 라고 저한테 계속 스스로 믿음을 주려고 좀 그렇게 자기 한 번씩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리그 순위는 꼴등이었거든요. 팀 순위는. 근데 흐름을 잘 타다가 보니까 이제 제가 득점 경쟁이 좀 가능한 이제 뭔가 순위권이 된 거예요. 팀은 꼴찌지만 득점왕 진섭이 네가 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전적으로 저를 좀 골을 넣을 수 있게 좀 선수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전적으로 저를 밀어줘가지고 뭐 득점왕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많이 자신감도 생겼고 가능하겠구나, 나도 될 수 있겠구나. 제가 3학년 때 사실 그때 당시에는 알리그라는 이제 제도가 있었어가지고 대전 시티즌에서 이제 알리그를 한번 경기를 뛰러 오라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한번 가게 됐어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좋게 봐주셨는지 한 번 더 불러주시더라고요, 감독님께서. 그때도 똑같이 이제 진짜 간절하게 열심히 뛰었죠. 어떻게 경기했는지도 잘 기억도 안 나요, 사실. 정말 좋게 봐주셨는지 이제 계약을 하자고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라고 했는데, 감독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바뀌시면서 이제 그 계약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또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는구나라고 해서 그때 또 한번 이제 고비가 찾아오긴 했죠. 프로 계약서는 사인할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라는 좀 얘기를 형들이 많이 해줬었는데, 그게 저한테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뒤통수를 좀 세게 맞은 것처럼, 계약서 사인하기 전까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구나, 일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구나, 이 세계는. 제가 이제 대전 시티즌으로 뭐 계약을 한다고 이렇게 주변에 소문이 나가지고 막 프랜카드 걸리고 막 주변에서도 연락도 오고, 선후배들도 축하를 연락을 엄청 해줬는데, 그렇게 계약이 무효화되고 나서 그때는 정말 축구를 그만둬야 되겠다, 제가 진짜 3년은 진짜 죽어라 노력했다고 나름 자부하거든요. 근데 다시는 대학교로 돌아갈 그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다시 그렇게 생활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막한 상황이었죠, 사실. 진짜 그 정도 되면 이거 진짜 나랑 안 맞다, 질릴만도 한데,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제 인생에는 축구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축구가 아니면 그냥 저는 뭔가 이 세상에 뭔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다, 약간 이런 생각뿐이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가 너무 좋아서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또 그런 또 기대 아닌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갑자기 이제 코레일에서 이제 테스트를 보러 오라고 얘기가 된 거예요. 사실 코레일 테스트도 제가 기억한 걸로는 한 2박 3일 정도, 3박 4일 정도의 일정이었는데, 근데 이제 한 2주 동안 감독님께서 저를 계속 붙잡아두고 동계훈련을 계속 같이 시키신 거예요. 이제 2주 훈련이 끝나고 이제 동계훈련이 끝나다 보니까 이제 모든 선수들이 이제 휴가를 나가는 상황이어서 저한테 이제 확답을 주시진 않으시고, 일단 가 있어라, 연락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게 아리송하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왜냐면 저는 그 전에 한번 당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집에 가가지고 이제 조금 조급한 마음에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설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가족들이랑 다 같이 있는데 이제 연락이 온 거죠. 감독님께서, 고려일 감독님께서, 김세인 감독님께서 형들이랑 경쟁할 자신 있냐. 그래서 저는 진짜 자신 있다. 열심히 해보겠다. 믿어달라 했는데 이제 감독님께서 그래, 휴가 복귀 날 맞춰가지고 들어와라. 같이 하자. 이렇게 그때 이제 전화로 말씀해 주시고 진짜 이제 드디어 되는구나 라고 그때 좀 뭔가 안심 아닌 안심을 할 수 있었죠. 그때 그 전화를 받고 나서. 프로 이런 거 다 상관없었어요. 제가 계속 축구를 이어가면서 할 수 있었다는 거에 감사드려가지고 가서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김세인 감독께서는 저한테 항상 도전해야 된다, 선수는. 그리고 진섭이 네가 만약에 프로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나는 무조건 널 보내줄 거다. 보내줄 테니 여기 안주하지 말고 계속 도전할 수 있으면 도전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적을 또 할 수 있었던 거죠. 감독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그냥 그 상황에 좀 안주하고 그 상황에 좀 만족하면서 있는 형들도 있었어요, 사실. 물론 다른 형들도 많았죠. 프로로 목표를 해가지고 계속 프로를 좀 도전하려고 했던 선배들도 있었고요. 형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죠.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된다. 진섭이 너는 여기서 잘해가지고 바로 프로로 가려고 노력을 해라. 형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다 보니까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되겠구나. 여기서 안주하는 순간 나는 이 리그에서 계속 머물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년에는 무조건 프로팀으로 다시 이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저 스스로 동기부여를 심어주고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 목표를 좀 따라가려고 그렇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대학교 때부터 항상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제가 대학교 때는 나름 뭐 수비형 미드필더도 보고 공격형 미드필더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긴 했었는데 저를 객관적으로 많이 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내가 대학 무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프로에 가서 경쟁을 해야 되고 프로에서 살아남으려면 내가 어떤 식으로의 축구를 해야 프로에서 경쟁력이 있을까라고 스스로 항상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당시에 뭐 형들이랑 같이 있으면서도 공격 쪽의 포지션에는 너무나도 좋은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게 비빌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아니구나라는 걸 진짜 빨리 깨닫고 공격 쪽에서는 내가 하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그때 생각이 들었고, 프로팀에 가고 싶다 보니까 K리그를 워낙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에 이제 피지컬 쪽으로 조금 다부지고 그런 선수들이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포지션을 변경을 하면 스스로 좀 장점 아닌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신체적인 피지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에 뭔가 좀 특화되면 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를 스스로 객관화하면서 계속 평가를 하면서 어떤 경쟁력을 갖춰야 되지 하면서 스스로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다부지게 좀 축구하는 스타일로 바꾸면 좀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제가 코레일 팀에서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보면서 그런 식의 플레이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영상을 진짜 많이 찾아봤었어요. 영상을 많이 찾아봤었고 좋아하는 K리그 뭐 수비형 미드필더 보는 선수라든지 해외에 있는 제가 좋아하는 선수라든지 그런 플레이들을 많이 보고 배우려고 노력을 했고 그게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선수는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구나. 나도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경기장 나갈 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조금 경기를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적으로 좀 많이 잡아주셨죠. 포지션이라든지 그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수비를 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잡아주시면서 한 단계 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제가 코레일에 있을 당시에는 좀 나름 그 리그에서 득점 2위도 했었고 경기를 계속 나가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에이전트한테 계속 슬쩍 물어봤죠. 프로팀에서 얘기 나온 데가 있냐. 지금 좀 몇 군데에서 관심을 갖는 것 같다, 진서봐. 그러니까 이대로만 좀 시즌 마무리 잘하면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시즌이 끝났는데 몇몇 군데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를 다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그때 당시 에이전트 분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안산팀을 이제 얘기를 해주셨죠. K1에서도 이제 몇몇 팀에서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러면 그냥 제가 조금 더 경쟁을 할 수 있고 프로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엔 가서 제가 경기를 뛰어야 되는데 K1보다는 안산 그리너스를 가겠다. 가서 제가 경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산 그리너스로 좀 이적을 하게 됐죠. 프로에 입단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고 너무 새로운 환경이었고 너무 좋았죠. 그냥 모든 게 다 좋았죠.
진짜 돌고 돌아 이렇게 결국에는 오게 됐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그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면서 우리 팀 선수들이 조금 하지 못하는 굳은 일을 제가 하면서 제가 뭐 주목받지 못하더라도 우리 팀에서는 진섭이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좀 평가받을 수 있게끔 플레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의 플레이를 좀 많이 하려고 했고 그렇게 또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를 계속 나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1년차 때 26경기를 뛰고 그 다음 해 때 36경기 전경기를 다 뛰었었어요. 2년차 때 이제 안산 그레이서가 나름 진짜 플레이오프를 진짜 아쉽게 못 나갔었거든요. 그 전에는 저만의 이제 플레이를 하는 거에 이제 생각을 하고 항상 경기에 들어갔다면 이제 2년차 때부터는 전술적인 부분에 조금 디테일을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2년차 때는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전술적인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서 그러면서 조금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사실 저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때 상황들이 계속 떠올랐어가지고 대전으로는 가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컸었어요, 사실. 그런데 대전 시티즌 하나 시티즌으로 이제 그때 바뀌었었잖아요. 그 대전 하나 시티즌이 그때 모든 게 많이 바뀌면서 비전 같은 것도 엄청 좀 남다르게 생각하는 것도 있었고 저한테 그런 비전을 좀 제시를 또 했고 그러면서 지금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는 거구나. 나를 이만큼 원하는 거 보면 하면서 제 자신한테 조금 뿌듯했던 것 같아요. 엄청 좀 쓰라리고 마음 아팠던 그 시절들이 지금 좀 보상을 받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장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저밖에 없다라고 감독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나이가 어린 나이였거든요. 그리고 워낙 형들도 많았고 제가 원래 처음에는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할 수 있다. 그리고 네가 해야 된다. 네가 주장을 맡음으로써 또 많은 걸 배울 거다. 그리고 감독님은 널 믿는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걸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학창 시절에 했던 그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믿음을 주셔가지고 사실 그거 아니었으면 좀 어려웠었겠죠. 제가. 와 이게 학창 시절 때도 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프로팀에서 주장이라는 그 책임감과 무게감은 진짜 남다르고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사실 물론 저희 형들도 많고 이래서 많은 조언들도 얻고 도움도 많이 받았지만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주장의 그 책임감이 저 때문에 뭐 또 결과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저 때문에 팀이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이런 스트레스가 그때 당시에는 좀 많이 컸어가지고 주장 이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대전 하나 시즌이 승격을 하고 지금 K1에서도 좋은 경기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때 승격을 못 시킨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조금 대전 팬분들한테 마음이 좀 죄송스럽고 마음이 좋지 않은 부분이었죠. 정말 많은 힘들을 주셨거든요. 정말 멀리까지 항상 응원 와주시고 저희 뒤에서 항상 진짜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응원해 주시고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그 쓰라리는 좀 아픔이 좀 컸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스스로 그거를 그 아픈 감정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 같아요. 딱히 한 일주일 동안은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그냥 거의 집에만 박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씩 그냥 회복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에이전트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적이 뭔가 성사가 될 것 같은 상황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듣고 이게 좀 만감이 교체했죠. 내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가고 싶었던 팀이고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큰 소리로 나는 무조건 전북현대 선수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지만 전북현대라는 팀은 솔직히 아무나 갈 수 있는 팀이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고 그런 팀에서 나를 데리고 간다고? 라고 이제 저한테 조금 약간 의심 아닌 의심을 했죠.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싶었는데 거의 이제 상황적으로 이제 그게 된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뭔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게 꿈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부담감도 있고 걱정도 많았었죠. 왜냐면 제가 꿈이라고 했던 걸 이루긴 했지만 분명 내가 여기서 결국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속 경쟁력을 갖춰야 그 꿈을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전북에서 어떤 식으로의 플레이를 해야 또 살아남을 수 있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고 끊임없이 계속
또 고민하고 연구하고 팀 형들은 이런 식의 플레이를 많이 하는구나. 그럼 내가 이런 식의 또 플레이를 해서 다른 선수들이 갖고 있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사실 전북에 있던 이제 신영민 선수를 좀 원래 옛날부터 좋아했었는데 신영민 선배의 플레이를 내가 구현해서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런 플레이가 전북 현대 지금 현 내가 이제 왔었을 당시에 이제 필요한 모습들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플레이를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합격 발표가 나오는 그 당일날 이제 자고 일어나서 명단을 보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없던 거죠. 오류가 났나 싶어가지고 계속 새로 고침을 해서 계속 봤는데 계속 없는 거예요. 와, 이제 어떡하지? 이제 진짜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 몇 시간 동안. 구단한테 이제 막 상황들을 이제 전하고 에이전트랑 이제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러면 내가 어떻게 계속 커리어를 이어나가야 될까라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제 제가 원래 선천적으로 허리가 안 좋았었는데 그 부분에서 공익 판정을 받고 K4 팀으로 가가지고 이제 공익 근무를 하면서 이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상 떨어진 거는 떨어진 거고 사실 현실적으로 빨리 받아들이자.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빠르게 다음 플랜들을 세우면서 공익 생활을 하면서 이제 선수 생활을 이어나가야 되겠다고 그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공익을 이제 가야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거를 가야 되는데 황정 감독님께서 좀 기다려봐라 진서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좀 갈팡질팡 좀 하고 있던 시기였었어요. 이제 발표 한 일주일 전쯤에 이제 감독님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진서봐 감독님은 너한테 지금 인생을 걸었다. 난 너한테 인생을 걸었는데 너도 인생 걸 수 있겠냐 이래가지고 인생 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독님. 그러면서 이제 와일드카드로 저를 발탁을 해주셨죠. 제가 전북 팀한테 너무 감사한 게 어떻게 보면 제가 1년차 때 수비형 미드필더로 이적으로 오긴 왔지만 그때 이제 포지션을 변경을 하면서 거의 센터백으로 줄고 뛰었거든요. 그게 이제 도움이 됐던 거죠 사실. 왜냐면 황선홍 감독님께서도 저를 아시안게임 이제 뽑았을 때 센터백으로의 저의 모습을 보시고 이제 뽑아주셨던 거기 때문에 전북이 아니었으면 사실 제가 뭐 아시안게임을 갈 수 없었겠죠. 네. 그 포지션 변경한 게 너무 컸어가지고 이게 대표팀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쁨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가고 나서의 그 부담감이 얼마나 컸던지 생각하지 못하고 뽑아줬던 당시에만은 그냥 기쁨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네. 국제 경험이 이제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큰 경기들을 치르면서 경험들도 많이 생겼고 선수생활을 하면서 그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좀 제가 대회를 하면서도 느꼈고요. 결과를 내야 되는 대회고 저희는 진짜 금메달만 보고 온 대회다 보니까 그런 부담감이 컸는데 그 대회를 치르면서 그래도 그 부담감 속에서도 경기를 치르는 법을 또 배웠고 그리고 그 중요한 경기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경기에 임해야 되는지도 배우게 됐고 선수로서도 좀 성장을 한 것 같은데 저 그냥 한 사람으로서도 조금 성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뭔가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감격스럽고 되고 싶다 이루어내고 싶다라고 했던 그 상황이 현실로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와 이게 진짜 맞나? 내가 A대표 선수가 된 거라고? 약간 이렇게 그냥 약간 신기했어요. 처음 됐을 때는 사실. 그리고 막 집에서 혼자 소리 지르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또 부모님한테 뭔가 좀 더 기쁨을 드린 거에 대해서 저한테도 뭐 좀 고마웠고 부모님한테도 뭐 여태까지 뭐 저 뭐 뒷바라지 어렸을 때부터 해주신 거에 대한 좀 보답을 좀 드린 것 같아서 좀 그렇게 감사드렸죠. 저는 진짜 감사하게도 축구적으로 일절 어렸을 때부터 크게 저한테 뭐 얘기를 하거나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부모님도 엄마 아빠도 항상 어린 나이에서부터 축구를 보다 보니까 이제 축구를 보는 눈이 이제 생기셨잖아요. 어린 나이에서부터 일절 제가 축구적으로 저한테 뭐 따로 피드백을 해주신다거나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라고 얘기해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를 꾸준하게 믿어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간혹가다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부모님들께서도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부모님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그런 부분에 참 감사하다는 좀 생각이 들었죠. 축구를 시켜줬던 모든 부모님들이 뭐 다들 힘드시고 하셨겠지만 제가 사남매예요 가족이. 제가 그중에 막내인데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면서 좀 힘든 훈련을 하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서부터 부모님의 관심 자체가 저한테 많이 쏠렸었어요. 그러면서 형 누나들의 희생도 많이 있었고 부모님들도 항상 뭐 경기하면 멀리 타지까지 와주셔가지고 경기 봐주시고 하나라도 좋은 거 먹이시려고 막 해주시고 힘들게 너무 뒷바라지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너무 감사드리고 아직까지 감사드리고 제가 앞으로 또 더 효도하고 좀 잘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게. 전북이 이적오고 나서 22년도에는 뭐 FA컵 우승을 했지만 작년에는 뭐 우승컵을 지금 다 놓친 상황이었고 하다 보니까 올해만큼은 꼭 리그 우승을 하고 싶은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좀 간절하고 커가지고요. 그걸 좀 이뤄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전북현대에 와가지고 뭐 선수로서 많이 성장을 했지만 이제 뭔가 확실하게 팀적으로 제가 수비 라인에서 리딩도 주도적으로 좀 해야겠고 팀 전체적으로 제가 어떤 부분에서 리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도 좀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요새는 개인적인 플레이는 당연하게 잘해야 되는 거고 그 모든 선수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플레이까지 해야 되겠구나, 그에 좀 걸맞는 선수가 돼야 되겠구나라고 요즘 좀 많이 생각이 들고 그렇게 조금 계속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뭐 스토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탄탄대로로 올라가는 선수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선수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좋지 않은 상황에서 꿈을 키우고 있는 선수들도 있을 테고 내가 선수가 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면서 지금 그 시기를 버티고 있는 선수도 있을 테지만 자기가 그 좋아하는 꿈을 정말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항상 상상하고 그 꿈을 이루어내려고 하다 보면 저는 분명히 그 꿈을 바짝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물론 그 꿈을 다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는 믿어요. 그 노력을 하다 보면. 지금 상황 자체가 좋지 않다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기회가 왔을 때 분명히 놓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항상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보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아직까지도 믿고 있으니까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 후배들이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잡아냈으면 좋겠다고 좀 전하고 싶습니다.